퇴근길 SNS 피드를 내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세상에 나만 빼고 다 부자인가?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부터 새로 산 명품 가방, 그리고 수입차 핸들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브랜드 로고까지. 그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요. 나도 저 정도는 누려야 할 것 같고, 그래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죠.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할부를 끊어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삽니다. 60만 원, 누군가에겐 한 달 월세와 맞먹는 돈이죠. 이상하게 그걸 입고 거울을 보면 내가 갑자기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져요.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로고가 나 대신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수천억 원을 가진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로고를 의외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. 오히려 아주 밋밋하거나 평범한 티셔츠를 즐겨 입죠. 그렇다면 왜 우리의 통장 잔고가 가벼울수록 옷 위에 박힌 로고는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?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가 숨겨온 가장 불편한 진실, 시끄러운 소비의 심리학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. 자,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야생의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사자는 굳이 자기가 사자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포효하지 않습니다.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숲의 왕이라는 걸 모두가 아니까요. 사자는 조용히 움직여도 모두가 길을 비켜줍니다. 하지만 사자가 되고 싶은 고양이는 다릅니다. 자신이 무서운 맹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털을 바짝 세우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죠.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호이론의 핵심입니다. 정보의 비대칭성, 즉 상대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써서라도 내 가치를 억지로 증명해 보이려는 거예요. 로고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내 내면이 사자처럼 단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로고라는 가짜 갈기를 붙여서라도 내가 고양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.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이 본능은 거의 광기에 가깝게 나타납니다. 통계를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.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명품 소비 1위 국가입니다. 인구 대비 명품 구매액이 압도적이죠.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.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야 할 2030 세대의 가계부채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겉모습은 화려해지는데 속은 점점 텅 비어가는 로고의 역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. 명품 브랜드들은 이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. 100만 원대의 소위 입문용 가방이나 티셔츠에는 브랜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제품들의 주 타겟이 부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. 반면 수천만 원대의 최상위 라인업으로 가면 로고는 사라집니다.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소재와 디테일만 남죠. 결국 우리는 내 돈을 내고 브랜드의 광고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. 내가 돋보이려고 산 가방인데 알고 보니 내가 가방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기회들입니다. 당신이 오늘 결제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, 누군가는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할 겁니다.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도 있죠. 맞아요.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기하게 되는 기회 비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? 만약 이 300만 원을 지난 1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%였던 S&P 500 지수 펀드에 묻어두었다면 어땠을까요? 복리의 마법을 거친 30년 뒤 그 돈은 약 5,2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가방 하나를 참았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돈으로 남들보다 3, 4년은 일찍 은퇴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아도 매년 수백만 원씩 꽂히는 평생 보너스를 만들겠죠. 결국 당신은 지금 가방 하나를 위해 미래에 내가 누려야 할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권 하나를 통째로 지불한 셈입니다. 300만 원짜리 가방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가죽 조각이 되지만 10%의 수익률로 불어난 자본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.
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무조건 명품을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브랜드의 가치를 빌려오기 전에 나 자신의 가치를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경제적 실력을 갖추자는 거죠.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가볍게 시도해 보세요. 첫 번째, 일주일만 로고가 전혀 없는 옷을 입고 나가보세요. 그때 만약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볼까봐 불안하다면 그건 내 자존감이 옷에 매달려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돼요. 두 번째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딱 3일만 장바구니에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.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굳이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. 그 순간 당신은 충동적인 도파민의 유혹을 이겨낸 승자가 됩니다. 세 번째, 화려한 로고 대신 나만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의 성벽을 쌓으세요.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주식 계좌와 적금 잔고는 그 어떤 명품 로고보다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겁니다. 자,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당신은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만든 화려한 로고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.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지세요. 그리고 그 여유로 당신의 진짜 미래를 사길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진정한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